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이 흐르는 채널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큰마음 먹고 자막 없이 보기 시작한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 아는 단어인데도 배우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처럼 흘러나오고 결국 우리는 좌절하며 다시 한국어 자막을 켜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어가 부족해서? 문법이 약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리에 대한 이해, 즉 발음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눈으로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정작 입으로 소리내는 훈련에는 소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영어 학습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듣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근본적인 리듬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는 음절 박자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5글자에 거의 비슷한 힘과 길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중요한 단어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강세 박자 언어입니다. 마치 음악의 멜로디처럼 강하고 약한 음의 조화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종업원이 커피 먼저 드릴까요? 라고 묻는 이 문장을 들어보시죠.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우리는 이 문장을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라고 또박또박 읽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코피와 스타어트에만 힘을 줍니다. 그리고 Can I get you some 같은 기능적인 단어들은 아주 약하고 빠르게 거의 뭉개듯이 발음합니다. 리듬을 살려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Can I get some coffee to start?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이 리듬을 입에 익히면 다음부터 이와 비슷한 문장이 훨씬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다른 예시를 볼까요? 그는 영어를 잘 못해.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speak과 English, 그리고 부정의 의미를 담은 doesn't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he나 much 같은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발음되죠. 이 리듬을 따라 연습해보세요. 나 너에 대해 그렇게 많이 몰라. I don't know that much about you.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don't care that much about you. that much와 about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that much about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음 현상입니다. 한국어의 꼬치를 꼬치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영어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이 연음과 리듬의 원리를 이해하면 많은 문장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라는 조금 복잡한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중요한 단어는 allow, people, boss, around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boss me around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입으로 이 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귀로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리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여기서 what love is는 what love is처럼 빠르게 붙어서 발음됩니다. 이번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감정을 강조하고 있죠.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이처럼 단어와 단어가 만나 만들어내는 소리의 화학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선물 받을 자격 없는 것 같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 이 문장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라고 발음하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처럼 싱의 K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넘어가며 deserve와 present에 힘을 줍니다. 부정문 don't는 항상 강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끊어 읽기입니다. 우리는 단어 단위로 끊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의미 덩어리, 즉 청크 단위로 끊어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프셨다고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이 문장을 Why didn't you tell me 이렇게 단어별로 끊으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보통 이렇게 의미 단위로 묶어서 말합니다.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왜 내게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걸. 이렇게 의미 덩어리로 묶어서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긴 문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장의 구조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죠. 알고 보니 내가 차에 약을 두고 내렸어.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 문장 역시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렇게 세 개의 의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덩어리를 하나의 단어처럼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처럼 영어 듣기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입과 뇌의 문제입니다. 영어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내 입으로 그 소리를 직접 재현해 볼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그 소리를 인식하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드러매틱이라는 단어도 드라마틱이 아니라 드러매틱에 가깝게 파이널리도 파이널리가 아닌 파이널리처럼 첫 음절에 강하게 힘을 주어 발음해야 합니다. 전치사나 관사처럼 짧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앞 단어에 붙여서 아주 약하게 발음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A cup of coffee는 a cup of coffee가 아니라 a cup of coffee처럼 들리고 most of the time은 most of the time처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해도 왜 영어가 들리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와 다른 영어 고유의 리듬, 강세, 연음, 그리고 의미 단위 끊어 읽기를 우리가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영어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단어를 외우고 더 많은 문법 규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 한두 문장을 정해서 그들의 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보세요. 배우의 억양, 리듬, 숨소리까지 따라하며 내 입과 혀를 그 소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어는 발음할 수 있는 만큼만 들립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영어를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 직접 소리내어 따라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막혀있던 귀가 뻥 뚫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세상이 훨씬 더 넓고 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이 흐르는 채널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큰마음 먹고 자막 없이 보기 시작한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 아는 단어인데도 배우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처럼 흘러나오고 결국 우리는 좌절하며 다시 한국어 자막을 켜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어가 부족해서? 문법이 약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리에 대한 이해, 즉 발음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눈으로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정작 입으로 소리내는 훈련에는 소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영어 학습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듣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근본적인 리듬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는 음절 박자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5글자에 거의 비슷한 힘과 길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중요한 단어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강세 박자 언어입니다. 마치 음악의 멜로디처럼 강하고 약한 음의 조화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종업원이 커피 먼저 드릴까요? 라고 묻는 이 문장을 들어보시죠.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우리는 이 문장을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라고 또박또박 읽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코피와 스타우트에만 힘을 줍니다. 그리고 Can I get you some 같은 기능적인 단어들은 아주 약하고 빠르게 거의 뭉개듯이 발음합니다. 리듬을 살려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이 리듬을 입에 익히면 다음부터 이와 비슷한 문장이 훨씬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다른 예시를 볼까요? 그는 영어를 잘 못해.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speak과 English, 그리고 부정의 의미를 담은 doesn't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he나 much 같은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발음되죠. 이 리듬을 따라 연습해보세요. 나 너에 대해 그렇게 많이 몰라. I don't know that much about you.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don't know that much about you. that much와 about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that much about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음 현상입니다. 한국어의 꼬치를 꼬치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영어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이 연음과 리듬의 원리를 이해하면 많은 문장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라는 조금 복잡한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중요한 단어는 allow, people, boss, around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boss me around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입으로 이 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귀로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리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여기서 what love is는 what love is처럼 빠르게 붙어서 발음됩니다. 이번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감정을 강조하고 있죠.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이처럼 단어와 단어가 만나 만들어내는 소리의 화학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선물 받을 자격 없는 것 같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 이 문장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라고 발음하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처럼 싱의 K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넘어가며 deserve와 present에 힘을 줍니다. 부정문 don't는 항상 강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끊어 읽기입니다. 우리는 단어 단위로 끊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의미 덩어리, 즉 청크 단위로 끊어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프셨다고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이 문장을 Why didn't you tell me 이렇게 단어별로 끊으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보통 이렇게 의미 단위로 묶어서 말합니다.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왜 내게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걸. 이렇게 의미 덩어리로 묶어서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긴 문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장의 구조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죠. 알고 보니 내가 차에 약을 두고 내렸어.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 문장 역시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렇게 세 개의 의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덩어리를 하나의 단어처럼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처럼 영어 듣기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입과 뇌의 문제입니다. 영어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내 입으로 그 소리를 직접 재현해 볼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그 소리를 인식하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드러매틱이라는 단어도 드라마틱이 아니라 드러매틱에 가깝게 파이널리도 파이널리가 아닌 파이널리처럼 첫 음절에 강하게 힘을 주어 발음해야 합니다. 전치사나 관사처럼 짧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앞 단어에 붙여서 아주 약하게 발음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A cup of coffee는 a cup of coffee가 아니라 a cup of coffee처럼 들리고 most of the time은 most of the time처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해도 왜 영어가 들리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와 다른 영어 고유의 리듬, 강세, 연음, 그리고 의미 단위 끊어 읽기를 우리가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영어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단어를 외우고 더 많은 문법 규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 한두 문장을 정해서 그들의 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보세요. 배우의 억양, 리듬, 숨소리까지 따라하며 내 입과 혀를 그 소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어는 발음할 수 있는 만큼만 들립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영어를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 직접 소리내어 따라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막혀있던 귀가 뻥 뚫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세상이 훨씬 더 넓고 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이 흐르는 채널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큰마음 먹고 자막 없이 보기 시작한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하는 단어인데도 배우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처럼 흘러나오고 결국 우리는 좌절하며 다시 한국어 자막을 켜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어가 부족해서? 문법이 약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리에 대한 이해, 즉 발음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눈으로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정작 입으로 소리내는 훈련에는 소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영어 학습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듣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근본적인 리듬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는 음절 박자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5글자에 거의 비슷한 힘과 길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중요한 단어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강세 박자 언어입니다. 마치 음악의 멜로디처럼 강하고 약한 음의 조화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종업원이 커피 먼저 드릴까요? 라고 묻는 이 문장을 들어보시죠.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우리는 이 문장을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라고 또박또박 읽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코피와 스타어트에만 힘을 줍니다. 그리고 Can I get you some 같은 기능적인 단어들은 아주 약하고 빠르게 거의 뭉개듯이 발음합니다. 리듬을 살려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이 리듬을 입에 익히면 다음부터 이와 비슷한 문장이 훨씬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다른 예시를 볼까요? 그는 영어를 잘 못해.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speak과 English, 그리고 부정의 의미를 담은 doesn't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he나 much 같은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발음되죠. 이 리듬을 따라 연습해보세요. 나 너에 대해 그렇게 많이 몰라. I don't know that much about you.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don't know that much about you. that much와 about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that much about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음 현상입니다. 한국어의 꼬치를 꼬치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영어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이 연음과 리듬의 원리를 이해하면 많은 문장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라는 조금 복잡한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중요한 단어는 allow, people, boss, around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boss me around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입으로 이 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귀로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리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여기서 what love is는 what love is처럼 빠르게 붙어서 발음됩니다.
이번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감정을 강조하고 있죠.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이처럼 단어와 단어가 만나 만들어내는 소리의 화학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선물 받을 자격 없는 것 같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 이 문장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라고 발음하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처럼 싱의 K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넘어가며 deserve와 present에 힘을 줍니다. 부정문 don't는 항상 강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끊어 읽기입니다. 우리는 단어 단위로 끊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의미 덩어리, 즉 청크 단위로 끊어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프셨다고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이 문장을 Why didn't you tell me 이렇게 단어별로 끊으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보통 이렇게 의미 단위로 묶어서 말합니다.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왜 내게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걸. 이렇게 의미 덩어리로 묶어서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긴 문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장의 구조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죠. 알고 보니 내가 차에 약을 두고 내렸어.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 문장 역시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렇게 세 개의 의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덩어리를 하나의 단어처럼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처럼 영어 듣기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입과 뇌의 문제입니다. 영어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내 입으로 그 소리를 직접 재현해 볼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그 소리를 인식하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드러매틱이라는 단어도 드라마틱이 아니라 드러매틱에 가깝게 파이널리도 파이널리가 아닌 파이널리처럼 첫 음절에 강하게 힘을 주어 발음해야 합니다. 전치사나 관사처럼 짧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앞 단어에 붙여서 아주 약하게 발음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A cup of coffee는 a cup of coffee가 아니라 a cup of coffee처럼 들리고 most of the time은 most of the time처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해도 왜 영어가 들리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와 다른 영어 고유의 리듬, 강세, 연음, 그리고 의미 단위 끊어 읽기를 우리가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영어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단어를 외우고 더 많은 문법 규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 한두 문장을 정해서 그들의 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보세요. 배우의 억양, 리듬, 숨소리까지 따라하며 내 입과 혀를 그 소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어는 발음할 수 있는 만큼만 들립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영어를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 직접 소리내어 따라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막혀있던 귀가 뻥 뚫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세상이 훨씬 더 넓고 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이 흐르는 채널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큰마음 먹고 자막 없이 보기 시작한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하는 단어인데도 배우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처럼 흘러나오고 결국 우리는 좌절하며 다시 한국어 자막을 켜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어가 부족해서? 문법이 약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리에 대한 이해, 즉 발음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눈으로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정작 입으로 소리내는 훈련에는 소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영어 학습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듣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근본적인 리듬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는 음절 박자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5글자에 거의 비슷한 힘과 길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중요한 단어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강세 박자 언어입니다. 마치 음악의 멜로디처럼 강하고 약한 음의 조화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종업원이 커피 먼저 드릴까요? 라고 묻는 이 문장을 들어보시죠.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우리는 이 문장을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라고 또박또박 읽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코피와 스타어트에만 힘을 줍니다. 그리고 Can I get you some 같은 기능적인 단어들은 아주 약하고 빠르게 거의 뭉개듯이 발음합니다. 리듬을 살려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이 리듬을 입에 익히면 다음부터 이와 비슷한 문장이 훨씬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다른 예시를 볼까요? 그는 영어를 잘 못해.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speak과 English, 그리고 부정의 의미를 담은 doesn't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he나 much 같은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발음되죠. 이 리듬을 따라 연습해보세요. 나 너에 대해 그렇게 많이 몰라. I don't know that much about you.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don't know that much about you. that much와 about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that much about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음 현상입니다. 한국어의 꼬치를 꼬치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영어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이 연음과 리듬의 원리를 이해하면 많은 문장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라는 조금 복잡한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중요한 단어는 allow, people, boss, around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boss me around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입으로 이 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귀로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리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여기서 what love is는 what love is처럼 빠르게 붙어서 발음됩니다. 이번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감정을 강조하고 있죠.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이처럼 단어와 단어가 만나 만들어내는 소리의 화학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선물 받을 자격 없는 것 같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 이 문장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라고 발음하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처럼 싱의 K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넘어가며 deserve와 present에 힘을 줍니다. 부정문 don't는 항상 강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끊어 읽기입니다. 우리는 단어 단위로 끊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의미 덩어리, 즉 청크 단위로 끊어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프셨다고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이 문장을 Why didn't you tell me 이렇게 단어별로 끊으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보통 이렇게 의미 단위로 묶어서 말합니다.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왜 내게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걸. 이렇게 의미 덩어리로 묶어서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긴 문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장의 구조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죠. 알고 보니 내가 차에 약을 두고 내렸어.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 문장 역시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렇게 세 개의 의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덩어리를 하나의 단어처럼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처럼 영어 듣기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입과 뇌의 문제입니다. 영어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내 입으로 그 소리를 직접 재현해 볼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그 소리를 인식하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드러매틱이라는 단어도 드라마틱이 아니라 드러매틱에 가깝게 파이널리도 파이널리가 아닌 파이널리처럼 첫 음절에 강하게 힘을 주어 발음해야 합니다. 전치사나 관사처럼 짧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앞 단어에 붙여서 아주 약하게 발음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A cup of coffee는 a cup of coffee가 아니라 a cup of coffee처럼 들리고 most of the time은 most of the time처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해도 왜 영어가 들리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와 다른 영어 고유의 리듬, 강세, 연음, 그리고 의미 단위 끊어 읽기를 우리가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영어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단어를 외우고 더 많은 문법 규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 한두 문장을 정해서 그들의 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보세요. 배우의 억양, 리듬, 숨소리까지 따라하며 내 입과 혀를 그 소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어는 발음할 수 있는 만큼만 들립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영어를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 직접 소리내어 따라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막혀있던 귀가 뻥 뚫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세상이 훨씬 더 넓고 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이 흐르는 채널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큰마음 먹고 자막 없이 보기 시작한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하는 단어인데도 배우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처럼 흘러나오고 결국 우리는 좌절하며 다시 한국어 자막을 켜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어가 부족해서? 문법이 약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리에 대한 이해, 즉 발음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눈으로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정작 입으로 소리내는 훈련에는 소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영어 학습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듣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근본적인 리듬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는 음절 박자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5글자에 거의 비슷한 힘과 길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중요한 단어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강세 박자 언어입니다. 마치 음악의 멜로디처럼 강하고 약한 음의 조화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종업원이 커피 먼저 드릴까요? 라고 묻는 이 문장을 들어보시죠.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우리는 이 문장을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라고 또박또박 읽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코피와 스타어트에만 힘을 줍니다. 그리고 Can I get you some 같은 기능적인 단어들은 아주 약하고 빠르게 거의 뭉개듯이 발음합니다. 리듬을 살려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이 리듬을 입에 익히면 다음부터 이와 비슷한 문장이 훨씬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다른 예시를 볼까요? 그는 영어를 잘 못해.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speak과 English, 그리고 부정의 의미를 담은 doesn't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he나 much 같은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발음되죠. 이 리듬을 따라 연습해보세요. 나 너에 대해 그렇게 많이 몰라. I don't know that much about you.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don't know that much about you. that much와 about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that much about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음 현상입니다. 한국어의 꼬치를 꼬치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영어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이 연음과 리듬의 원리를 이해하면 많은 문장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라는 조금 복잡한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중요한 단어는 allow, people, boss, around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boss me around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입으로 이 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귀로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리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여기서 what love is는 what love is처럼 빠르게 붙어서 발음됩니다. 이번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감정을 강조하고 있죠.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이처럼 단어와 단어가 만나 만들어내는 소리의 화학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선물 받을 자격 없는 것 같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
이 문장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라고 발음하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처럼 싱의 K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넘어가며 deserve와 present에 힘을 줍니다. 부정문 don't는 항상 강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끊어 읽기입니다. 우리는 단어 단위로 끊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의미 덩어리, 즉 청크 단위로 끊어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프셨다고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이 문장을 Why didn't you tell me 이렇게 단어별로 끊으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보통 이렇게 의미 단위로 묶어서 말합니다.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왜 내게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걸. 이렇게 의미 덩어리로 묶어서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긴 문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장의 구조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죠. 알고 보니 내가 차에 약을 두고 내렸어.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 문장 역시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렇게 세 개의 의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덩어리를 하나의 단어처럼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처럼 영어 듣기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입과 뇌의 문제입니다. 영어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내 입으로 그 소리를 직접 재현해 볼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그 소리를 인식하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드러매틱이라는 단어도 드라마틱이 아니라 드러매틱에 가깝게 파이널리도 파이널리가 아닌 파이널리처럼 첫 음절에 강하게 힘을 주어 발음해야 합니다. 전치사나 관사처럼 짧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앞 단어에 붙여서 아주 약하게 발음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A cup of coffee는 a cup of coffee가 아니라 a cup of coffee처럼 들리고 most of the time은 most of the time처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해도 왜 영어가 들리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와 다른 영어 고유의 리듬, 강세, 연음, 그리고 의미 단위 끊어 읽기를 우리가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영어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단어를 외우고 더 많은 문법 규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 한두 문장을 정해서 그들의 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보세요. 배우의 억양, 리듬, 숨소리까지 따라하며 내 입과 혀를 그 소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어는 발음할 수 있는 만큼만 들립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영어를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 직접 소리내어 따라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막혀있던 귀가 뻥 뚫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세상이 훨씬 더 넓고 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이 흐르는 채널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큰마음 먹고 자막 없이 보기 시작한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하는 단어인데도 배우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처럼 흘러나오고 결국 우리는 좌절하며 다시 한국어 자막을 켜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어가 부족해서? 문법이 약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리에 대한 이해, 즉 발음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눈으로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정작 입으로 소리내는 훈련에는 소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영어 학습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듣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근본적인 리듬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는 음절 박자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5글자에 거의 비슷한 힘과 길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중요한 단어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강세 박자 언어입니다. 마치 음악의 멜로디처럼 강하고 약한 음의 조화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종업원이 커피 먼저 드릴까요? 라고 묻는 이 문장을 들어보시죠.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우리는 이 문장을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라고 또박또박 읽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코피와 스타어트에만 힘을 줍니다. 그리고 Can I get you some 같은 기능적인 단어들은 아주 약하고 빠르게 거에 뭉개듯이 발음합니다. 리듬을 살려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Can I get you some coffee to start? 이 리듬을 입에 익히면 다음부터 이와 비슷한 문장이 훨씬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다른 예시를 볼까요? 그는 영어를 잘 못해.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speak과 English, 그리고 부정의 의미를 담은 doesn't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doesn't speak much English. he나 much 같은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발음되죠. 이 리듬을 따라 연습해보세요. 나 너에 대해 그렇게 많이 몰라. I don't know that much about you.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don't know that much about you. that much와 about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that much about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음 현상입니다. 한국어의 꼬치를 꼬치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영어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이 연음과 리듬의 원리를 이해하면 많은 문장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라는 조금 복잡한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중요한 단어는 allow, people, boss, around입니다. I allow people to boss me around. boss me around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입으로 이 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귀로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리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여기서 what love is는 what love is처럼 빠르게 붙어서 발음됩니다. 이번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감정을 강조하고 있죠. I don't even know what love is 이처럼 단어와 단어가 만나 만들어내는 소리의 화학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선물 받을 자격 없는 것 같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 이 문장을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라고 발음하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I don't think I deserve a present처럼 싱의 K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넘어가며
디저브와 프레전트에 힘을 줍니다. 부정문 don't는 항상 강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끊어 읽기입니다. 우리는 단어 단위로 끊으려 하지만 원어민은 의미 덩어리, 즉 청크 단위로 끊어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프셨다고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이 문장을 Why didn't you tell me 이렇게 단어별로 끊으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원어민은 보통 이렇게 의미 단위로 묶어서 말합니다. Why didn't you tell me my father was ill? 왜 내게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아프셨다는 걸. 이렇게 의미 덩어리로 묶어서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긴 문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장의 구조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죠. 알고 보니 내가 차에 약을 두고 내렸어.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 문장 역시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렇게 세 개의 의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덩어리를 하나의 단어처럼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Turns out I left the pills in the car 이처럼 영어 듣기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입과 뇌의 문제입니다. 영어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내 입으로 그 소리를 직접 재현해 볼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그 소리를 인식하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드러매틱이라는 단어도 드라마틱이 아니라 드러매틱에 가깝게 파이널리도 파이널리가 아닌 파이널리처럼 첫 음절에 강하게 힘을 주어 발음해야 합니다. 전치사나 관사처럼 짧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앞 단어에 붙여서 아주 약하게 발음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A cup of coffee는 a cup of coffee가 아니라 a cup of coffee처럼 들리고 most of the time은 most of the time처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해도 영어가 들리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와 다른 영어 고유의 리듬, 강세, 연음, 그리고 의미 단위 끊어 읽기를 우리가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영어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단어를 외우고 더 많은 문법 규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 한두 문장을 정해서 그들의 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보세요. 배우의 억양, 리듬, 숨소리까지 따라하며 내 입과 혀를 그 소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어는 발음할 수 있는 만큼만 들립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영어를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 직접 소리내어 따라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막혀있던 귀가 뻥 뚫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세상이 훨씬 더 넓고 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이 흐르는 채널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큰마음 먹고 자막 없이 보기 시작한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하는 단어인데도 배우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처럼 흘러나오고 결국 우리는 좌절하며 다시 한국어 자막을 켜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어가 부족해서? 문법이 약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리에 대한 이해, 즉 발음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눈으로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정작 입으로 소리내는 훈련에는 소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